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독일 3사 중 가장 절제되고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감성을 자랑하는 브랜드 아우디입니다. 그 아우디가 드디어 중형 세단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신형 A5. 응? A5가 왜 세단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A4와 A5 이 두 모델이 하나로 통합됐거든요. 그래서 이 A5는 A4의 실용성과 A5의 날렵한 디자인을 모두 갖춘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한 존재감을 가진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시된 이 A5가 진짜 상품성까지 갖춘 모델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승한 모델은 A540 TFSI 카트로 블랙 에디션. 가격은 6,771만원입니다. 에이, 6천 중후반이면 꽤 비싼데요? 하실 수 있지만 잠깐만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블랙 에디션에 포함된 사양만 블랙 로고, 블랙 배지,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스포츠 서스펜션, 카본 일레이 트림, S라인 블랙 패키지, 매트리스 LED 헤드램프, 올레드 테일램프, 그리고 헤드레스트 스피커까지 이 정도 구성이 들어가 있는데도 전세대 A5 40 TFSI 카트로 프리미엄과 가격 차이는 단 10만원, 그 전세대 모델도 6,761만원이었거든요. 오히려 전세대 A5 40 TFSI 카트로 프리미엄과 동일한 A5 40 TFSI 카트로 S라인 트림은 이번엔 6,378만원, 전세대보다 400만원 더 저렴해졌습니다. 게다가 전 트림의 통풍 시트와 쿼트로 기본 탑재, 즉 가격은 억제하고 기본 사양은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진짜 가성비 독일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즘 BMW, 아우디 모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필요한 건 다 넣고 가격은 억제,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변화입니다. 혹시라도 A5를 구매 예정이시라면 고진모터스 아우디 동대문 전시장에 오지훈 딜러님을 추천합니다. 전국 최대 할인은 물론 트렁크에 선물까지 꽉꽉 담아주는 감성, 무엇보다 상담이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 구매 전 꼭 한번 연락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아우디 A5의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 딱 보면 느껴집니다. 아, 이건 그냥 잘생긴 걸로 끝나는 차가 아니구나. 왜냐면 독일 프리미엄 3사 중에서 가장 최신 디자인을 가진 차량, 바로 지금 이 아우디 A5 하나뿐이거든요. BMW 3 시리즈는 아직 풀체인지 전이고 벤츠 C클래스는 페이스리프트도 안 나온 상태죠. 전반적인 디자인은 스포티함 속에 감춰진 우아함, 그게 아우디다. 아우디의 디자인은 묘하게 정제되어 있고 고급스럽죠. 이 신형 A5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프론트 디자인은 낮고 넓은 자세가 인상적인데요. 보닛 중앙에 파워돔이 빠진 대신 좌우 홈을 더해 시각적으로 눌려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여기에 플랫, 와이드 비율의 싱글 프레임 그릴이 전면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자세가 낮고 넓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그릴의 패턴도 물방울 모양의 교차되는 입체 패턴으로 바뀌면서 고급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죠. 이래서 아우디는 조용히 세련되고 조용히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신형 A5는 S라인 트림에 매트리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됐고 여기에 8가지 주간주행 등 그래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디자인을 바꿀 수 있고 정차 중에도 주간주행 등 그래픽을 바꿀 수 있어 뒷차에 보여주는 은근한 자랑질도 가능합니다. 방향 지지 등은 다이나믹 턴 시그널, 웰컴 라이트는 밤마다 우아한 공연처럼 펼쳐집니다. 다만 웰컴 라이트는 디자인 상관없이 동일하고요. 아우디 하면 조명 장인, 역시 빛은 아우디가 최고죠.
그리고 야간 주행 시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기능이 탑재돼 주변 차량을 감지해 자동으로 사양등을 제어하는데 자세한 기능 설명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범퍼 하단에는 날렵한 디자인과 함께 양 끝에 위치한 커다란 에어커튼은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어 공기 저항을 줄여주고 고속 주행에서 휠하우스 주변의 와류까지 제어해줍니다. 측면 디자인을 보면 딱 이 말이 떠올라요. 세단과 쿠페의 딱 중간, 그리고 거기에 실용성까지 얹은 디자인. 루프라인은 세단보다 살짝 더 부드럽고 유려하게 떨어지는데 결정적으로 트렁크가 패스트백처럼 열립니다. 즉 디자인은 쿠페를 보고 실용성은 SUV처럼 열리는 디자인과 실용성 둘 다 놓치지 않는 똑똑한 구조죠. 숄더 라인과 캐릭터 라인은 아우디인데 약간 BMW 느낌? 예전 아우디는 직선의 미학, 군더더기 없는 날카로운 선이 포인트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A5는 곡선이 살아있습니다. 캐릭터 라인이 부드럽게 흐르고 숄더 라인은 두툼하게 올라와 있고 휠 아치는 오히려 고성능 전기차 이트론 GT가 떠오를 만큼 볼륨감이 확 살아있습니다. 앞 펜더는 S라인 배지로 스포티함을 강조했고 사이드 스커트 하단은 공기 흐름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BMW 3 시리즈에서도 보던 디테일이죠. 하지만 아우디는 그걸 조금 더 조용하게 더 정제된 느낌으로 표현했습니다. 도어 핸들은 최신 트렌드에 맞게 매립형으로 전자식으로 작동하는데 약간 이질감이 있긴 하지만 크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닙니다. 앞좌석 유리는 이중접 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속 주행 시 풍절음을 확실히 줄여주고 사이드 미러는 차량 사이즈에 비해 살짝 커요. 그래서 비례상 약간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대신 야간에 웰컴 라이트가 미러 하단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감상을 한층 더 끌어올려줍니다. 게다가 후측방 경고등도 그냥 단순한 전멸이 아니라 조명처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돼서 확실히 이래서 아우디는 조명회사구나 싶더라고요. 윈도우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 유광 블랙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B필러에는 모델명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건 요즘 아우디 신차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A5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후면 디자인. 이 차는요, 앞보다 뒤가 더 멋진 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우디 A7의 느낌을 축소한 듯한 세련된 후면. 그 감성이 딱 살아있습니다. 후미등은 좌우가 연결된 일자형 라이트 스트립 디자인이고요. 주간 주행등처럼 무려 8가지 그래픽이 변경 가능합니다. 심지어 주행 상황에 따라 후미등 그래픽도 달라지는데 이 정도면 그냥 조명이 아니라 움직이는 감성과 안전장치 수준입니다. 후면 범퍼는 좌우 볼륨감이 꽤 살아있고 입체감이 있는 조형 덕분에 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아우디가 드디어 실제 듀얼 머플러를 적용했습니다. 가짜 머플러 장식이 아니라 진짜 배기구에서 연기가 나오는 오랜만에 진짜 배기 디자인입니다. 덕분에 뒷모습의 스포티함과 진정성이 꽤 올라갔죠. 휠은 아우디 스포츠 5 트윈스포크 디자인의 20인치 블랙 글로스 피니쉬. 사이즈는 245, 35, 20인치고요. 엔진 성능 대비 휠이 좀 큰 것 같지만 실제로 코너링을 해보면 스티어링 음닥성이 빠릿하고 차량의 무게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그럼 아우디 특유의 깔끔한 디자인과 화려한 조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신형 아우디 A5의 실내는 아우디의 SUV, 세단과 큰 차이가 없는 최신 아우디 인테리어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딱 막 화려하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좀 우주선 같은데? 버튼은 최소화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는 좌우로 쫙 펼쳐져 있고 조명은 은은하게 안쪽에서 반사되고 있고 딱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특히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동급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구성이죠. A5의 실내 구성은 11.9인치 OLED 계기판, 14.3인치 OLED 센터 디스플레이, 10.9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레버, 카본 일리에이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천연 가죽으로 된 스포츠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5에 탑승하면 계기판,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반겨줍니다. 신형 아우디 A5의 계기판은 진짜 깔끔함의 끝판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테마는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에 따라 계기판 색도 달라지는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정보는 주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만 딱 정리해서 보여주는 구조인데요. 주행 보조 기능, 시간, 연비, 미디어 정보, 통화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계와 내비게이션 맵, 이 모든 게 계기판 안에서 정갈하게 배치됩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의 레이아웃이 바뀌는데요. 속도계와 주행보조 정보만 강조한 기본 레이아웃, 내비게이션이나 미디어는 필요할 때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여기에 순정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 T맵까지도 계기판에 표시되죠. 다만 전체 화면으로 표시되지 않는 점은 전 세대에 비해 아쉬움이라 생각됩니다. 주행 중 시인성도 현재 주행 중인 환경을 그대로 표시해주고 앞차의 브레이크 등까지 인식하며 RPM 게이지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속도계는 중앙에 있어 보기 편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운전석을 바라보고 있어 운전석에서도 쉽게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고 메뉴 전환할 때 애니메이션도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테마는 안드로이드 12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도 복잡하지 않아 기능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꽤 쓸만합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T맵이나 카카오 내비보다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걸 커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A5에는 헤드레스트 안쪽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안내가 헤드레스트에서 바로 들리는데요. 순정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어플도 헤드레스트에서 들려서 귀에 대고 얘기해주는 느낌으로 처음에는 조금 놀랄 수 있지만 적응되고 나면 정말 편했습니다. 공조기는 디스플레이 하단에서 터치로 조작하는 방식인데 이게 슬라이더 방식도 지원해서 직관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다운 디테일, 공조기에서 어디를 따뜻하게, 어디를 시원하게 부위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손만 따뜻하게, 발만 시원하게 같은 세팅도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답게 색감, 안부 표현력 최고 수준이고요. 어떤 영상을 보든 아주 좋은 화질을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밝기가 충분해서 주행 중 시인성도 훌륭하고 화면 자체가 운전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햇빛 아래서도 시야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조수석 모니터는 동급 중 유일하게 있고 평광 필름이 없어 운전석에서도 아주 잘 보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대기 시에는 고정 배경 화면으로 작동하고 영상도 재생할 수 있지만 이번 시승차는 아우디 모바일이 개통되지 않아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S라인 전용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생각보다 얇은 편인데요. 그립 부분이 타공 처리되어 있어 손에 땀이 있거나 장시간 운전할 때도 미끄러짐 없이 안정적인 그립감을 보여줍니다. 물리 버튼과 터치형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아우디 특유의 쫀득쫀득한 촉감이 손끝에 전달됩니다. 기어는 레버 타입 전자식 변속기입니다. 시각적으로는 좀 아쉽다 싶을 정도로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반대로 조작 자체는 직관적이고 변속 시 동작도 빠릿합니다. 그리고 기어 주변에는 하얀색 무드 라이트가 적용돼 있어 야간에는 살짝 빛이 퍼지며 감성적인 분위기도 챙겨줍니다. 운전석 도어 쪽에는 사이드미러, 윈도우, 라이트 조작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이라서 지문이나 먼지, 스크래치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아우디 A5의 실내 마감은 정말 동급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카본 일리에이 트림. 센터 콘솔과 도어 트림에 적용된 카본 패널은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주고요. 플라스틱 느낌 전혀 없이 묵직하고 질감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죽 마감도 굉장히 꼼꼼합니다. 대시보드는 물론 도어 상단, 센터 콘솔까지 촘촘한 스티칭이 전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센터 콘솔 쪽에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럽지만 지문, 먼지, 장기스, 손이 자주 닿는 위치에 이런 소재는 솔직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도어 스커프는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야간에 문을 열면 은은한 조명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저번 주에 리뷰했던 M3보다 감성적으로는 오히려 이 아우디가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페달은 알루미늄, 청장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되어 스포티한 무드도 놓치지 않았죠. 이제 감성의 핵심이죠. 앰비언트 라이트. 무려 30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 라인 등과 표명 등을 각각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간에는 거의 꺼져 있다가 야간이나 터널 진입 시 자동으로 켜지며 차량 내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줍니다. 공조기 조작 시 해당 방향 라이트가 톡 하고 작동한다든지 방향 지지등 조작 시 앰비언트 라이트가 애니메이션처럼 반응한다는 점, 이게 정말 아우디가 조명회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그리고 아우디는 야간 주행 시 반사가 거의 없습니다. 딱 적절한 밝기와 위치 설정, 시야 방해 없이 감성만 채워주는 그런 연출을 보여줍니다. 앞좌석은 물론이고 뒷좌석까지도 눈에 보이는 곳 대부분에 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는 부분도 동급에서는 보기 힘든 구성이고요. 앞좌석 시트는 천연 가죽으로 마감된 스포츠 시트가 기본 적용됩니다.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 쿠션은 살짝 단단한 편. 특히 허벅지 아래 양쪽 지지대가 잘 올라와 있어서 다리 지지력이 뛰어나고 장거리에도 피로도가 낮습니다. 등받이 쪽은 두께감이 꽤 있는 구조고 어깨까지 감싸는 설계라서 스포티한 자세로 운전할 때도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다만 한 가지, 옆구리 지지대 간격이 넓은 편이라 체형에 따라선 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전자식 조절이 가능하고 이게 동급에서는 흔히 보이지 않는 구성이죠. 암레스트 콘솔의 위치도 조절 가능해서 준수한 착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앞좌석과 동일하게 천연 가죽 마감이고 IXO 픽스 커버는 커버를 쉽게 여 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카시트 설치가 편리합니다.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 후 공간은 아이의 다리가 앞좌석 시트에 닿을 수 있고 주니어 카시트까지 설치한 후에는 성인 남성이 앉기엔 여유가 부족합니다. 제가 키 181cm인데요. 실제로 앉아보면 레그룸은 꽤 준수합니다. 무릎 앞 공간이 남고 발도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하지만 머리 공간은 손해를 조금 봅니다. 루프라인이 낮게 떨어지다 보니 쿠페 특유의 간섭이 생기고요. 키 크신 분들은 머리가 천장에 살짝 닿거나 스치기도 합니다. 가운데 좌석은 센터 터널에 있다 보니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고 성인 3명이 탑승하기에 무난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시트 쿠션은 앞좌석보다 살짝 더 도톰하고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허벅지와 등받이 지지력 모두 충분하고 시트 각도도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 장시간 앉아 있어도 큰 피로감이 없습니다. 암레스트 위치도 정확하게 팔꿈치에 맞지만 컵홀더 디자인은 별로입니다. 3시리즈와 비교하면 A5가 조금 더 넓고 C클래스와 비교하면 비슷한 공간이지만 3시리즈와 A5의 방석 길이는 비슷해 다리를 제대로 지지해 주는 데 반해 C클래스는 방석 길이가 짧아 다리를 제대로 지지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즉
뒷좌석 공간은 아무래도 최근에 풀체인지된 A5가 가장 나아 보였습니다. 창문은 70% 정도 열려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A5 블랙 에디션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 홀드,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뒷좌석 열선 시트, 3존 에어 컨디셔너, 고속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루프,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뱅앤올룹슨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우디의 조명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기능, 바로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시속 40km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고 상향등이 켜질 때 마치 커튼이 열리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연출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성은 완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차량이 감지되면 해당 차량 부분의 빛만 픽셀 단위로 줄여주고 나머지는 사양등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즉, 앞차는 배려하고 나는 더 밝게 본다. 이게 아우디가 조명회사라 불리는 이유죠. A5는 Q6 e-tron과 동일한 주행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정상 작동되고 전방 차량 인식 및 감속 반응도 빠르고 부드럽습니다. 심지어 곡선 구간에서도 감속이나 정차 반응이 꽤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아쉽게도 차로 주광 유지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차선 이탈 경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BMW 3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살짝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신형 A5에 탑재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전 세대보다 확실히 커졌습니다. 총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개인 취향에 따라 미디어 위주, 내비게이션 중심, 최소 정보 등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비게이션 테마를 선택하면 계기판에 표시되던 정보들이 거의 대부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지도 경로와 고도는 물론이고 앞차와의 거리, 주변 차량 유무, 차선 정보, 장애물 거리까지 모두 표시. 예전 아우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솔직히 속도나 간단한 경고 정도만 보여줬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신형 A5는 완전히 달라졌죠. 단점 하나로 꼽자면 과속 카메라 안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BMW가. 파노라마 루프는 전자식으로 투명도가 조절되는데 루프가 열리고 닫히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루프의 크기가 아주 큰 편으로 개방감이 아주 우수하였습니다. 신형 A5는 패스트백 스타일답게 정동식 트렁크가 위로 크게 열리며 적재 편의성이 아주 만족스러운 구조를 보여줍니다. 기본 트렁크 용량은 445리터, 길이 140cm의 골프백 기준으로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는 수납이 어렵고 대각선 방향으로 넣어야 가능합니다. 뒷좌석은 4대 2대4 폴딩이 가능하고요. 폴딩 시 최대 적재 공간은 1299리터. 여기서 포인트는 앞좌석까지의 길이가 무려 1.87m. 실제 키 181cm의 성인 남성이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천장은 약 65cm 정도로 앉기엔 조금 부족하지만 누웠을 때는 등받이 각도까지 감안해도 차박이나 긴 짐을 싣기엔 꽤 넉넉한 수준. 일반 세단보다도 활용성이 뛰어난 부분입니다. 어라운드 뷰는 다양한 화각과 3D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고 장애물과 가까워지면 화면상에 센치 단위로 거리 표시까지 해줍니다. 화질은 주간에는 매우 선명하고 지하 주차장처럼 어두운 환경에서는 약간의 노이즈가 생기지만 정보 인식엔 지장 없는 수준이죠. 애플 카플레이는 14.3인치 디스플레이를 10인치 정도 크기로 사용이 가능하고 무선이지만 버벅임 없는 애니메이션과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오디오는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시스템으로 총 16개의 스피커, 16개의 채널, 출력은 무려 685W를 자랑합니다. 음장은 정말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한데요. 고음, 저음, 서브우퍼는 물론이고 서라운드, 3D 공간감,
그리고 헤드레스트 서라운드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음질은 뱅앤올룹슨 특유의 고음 위주로 음색이 되어 있고 기본으로 활성화되는 서라운드와 3D, 헤드레스트 서라운드까지 모두 사용하면 공간감이 어색할 정도로 넓어지고 저음과 중음이 무너져 내려 아쉬움이 있지만 3D를 끄면 딱 좋은 공간감을 자랑하고 서브우퍼와 저음을 조절하면 저음과 중음이 확 살아나는 한마디로 이퀄라이저를 아주 잘 먹는 구조로 동급에서 가장 좋은 음질을 들려줍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일부를 정리해보면 A5는 풀체인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쿼트로나 통풍 시트 같은 기능은 기본 탑재하면서도 가격은 전세대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어떠냐? 기존 아우디 특유의 댄디하고 스포티한 감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입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외관, 실내는 최신 아우디 인터페이스, 조수석 디스플레이, 그리고 뱅앤올룹슨 감성까지 동급 차량 중에선 가장 고급스럽고 감성적으로 완성된 실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ADAS, 즉 주행보조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는 있지만 차로 중앙 유지나 반자율 주행 기능은 빠져 있는데 이건 아우디가 꼭 다음 영식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2부에서는 A5 40TFSI 카토로의 파워트레인 성능, 코너링, 승차감, 연비까지 정말 달리기 성능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코너링과 연비까지 아주 놀라웠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언제나 늘 그렇게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었습니다.